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한평생 단 한 번도 대선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출마를 결정한 것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지난 3년간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누가 집권하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건 모두 다 압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기려면 뭉쳐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권한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 이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당은 앞으로도 당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해온 분들이 맡으셔야 합니다. 저는 개헌과 경제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출마했습니다. 정치를 바꿔 경제를 살리고 나라도 살리겠다는 목표, 그 목표 하나가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또 제 힘도 기꺼이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는 지금 진 일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당원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뉴스를 다시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끌어안겠습니다. 매 순간 승리에만 집중하고 그 순간 이전의 모든 과거는 잊겠습니다. 저는 협상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협상을 이룬 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내는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해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후보자님들도 마음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승리를 향한 충정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끌어안겠습니다.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우리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입당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아붓겠습니다. 오전엔 기업을 살리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바로 뒤집는 분들, 유리한 판결만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은 탄핵 협박으로 답하는 분들, 감액 예산 해놓고 30조 추경하자는 분들, 나라가 어렵건 말건, 경제가 어렵건 말건 줄탄핵 밀고 나가는 분들, 심지어 대법원장도 탄핵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집권해선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놔두어선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경제가 우선 견뎌내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쉽게 일어선 나라가 아닙니다. 피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남미 나라가 한때는 부국으로
꼽혔습니다. 보수다, 진보다, 중도다 하시는데 제 이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일으켜 세운 경제, 이대로 절대 멈춰서면 안 됩니다. 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저는 짧게 스쳐가는 디딤돌입니다. 그 역할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제 등을 밟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중 하나가 아닌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을 세상에서 제일 큰 꽃가마에 태우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제가 50년 섬긴 국가와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고 싶습니다. 다 품고 가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었죠. 늘 후보도 당직자들도 당, 지도부도 당, 지지자들도 당. 각해서 상대할 때에는 당을 상대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선 룰에 대해서 당에다가 이렇게 당하고 협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고 후보도 어디 방송에서 얘기하십니다. 어떤 것에서는 전제라는 게 하나 있고 조건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제는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조건은 얼마든지 협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하자면은 다른 타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편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전제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주고받고 밀당을 할 수 있는 줄다리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다 그런다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후보를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한테 고르게 미리 예선 때부터 상대방한테 고르도록 그렇게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돕고 있으신 분들도 과거에 방송 나가서 늘 해오셨던 말씀드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건 전제 조건이지 전제지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선팀 후보들한테 1억씩 대상이라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또 우리 후보가 대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상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불러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3년, 30년 오랫동안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야심을 갖고 정치를 해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오늘도 처음으로 입당했고 처음으로 당원 자격으로 처음에 당사에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하게 됐느냐. 자신들의 후보들 그걸로는 도저히 상대 후보를 이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당과 후보들이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보 전원이 4명 전원이 다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 차례 이 말하자면 단일화를 하겠다. 그것도 최종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바로 즉각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불거해 오셨었습니다. 사실은 불러낼 때는 맘대로 불러냈을런지 모르겠지만 중도에 이제 주지 않겠다. 그러니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할 때에는 비장하고 보통의 자기 헌신과 희생 정신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또는 김문수 후보가 불러낼 때는 자기들 맘대로 불러냈지만 이제는 불러냈으니까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는 다 볼일 다 봤으니까 이제 들어가라. 이제 사라져라. 이것조차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당내 반발이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대위원장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중심이라든 핵심 인사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후보로 이제 입당을 첫째 했고 그 다음에 내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두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누구를 대선 후보로 만들자는 게 목표였습니까? 대선에서 이기고 승리하자고 하는 것이 당의 목표입니다. 승리하자고 이기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이런 저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못마땅할 수 있지만 이제 후보가 돼서 정작 국민의힘 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 한덕수가 되게 되면은 우리 당을 지지하고 또 우리 당이 집권해서 우리 당의 정책을 국정에 반영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로 뭉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가 당 후보가 완전히 등록까지 마쳤는데도 그 후보에 대해서 흔들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는 당선이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노선, 방향, 사역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후보는 안 되겠다. 지금 민주당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하나는 정치를 바로잡는 개헌, 바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지난번에 뵀을 때 공감을 하고 또 동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 후보의 많은 공약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공약이 바로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그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에 개헌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가치나 추구하는 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어떻게 표명을 했건 이미 국민들에게는 생각이 일치하고 같다는 것 이런 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지금 후보님께서 당에 입당을 하시고 후보 등록하고 이런 절차가 당비라든지 선거법에 위반된 소지가 있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다 법원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내놓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당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당헌 당규를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당도 이렇게 허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비대위 그리고 선관위라고 하는 당의 공식 기구가 그 절차 방법을 다 시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은 신생 정당이 아니라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겪어봤을 것이고 그런 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 신청을 미제하셨고 본인이 직접 가셨는지랑 그리고 30개 넘는 서류를 8시간 만에 준비하시는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 게 어제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했습니다.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입당을 한다는 것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서류는 아주 일찍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당하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본인이 가서 할 수도 있고 대리로 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다른 분이 가서 한 3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쯤에 입당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후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네, 다시요. 김문수 후보가 후보 수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걸 법원이 이제 5시에 심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뭐 항상 한덕수 후보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일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하는 걸 일관되게 유지를 해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변인 입당 네.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뭐 무소속 후보자가 전당 당원이 될 때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적 변경하게 되면 이게 무효가 된다 이런 그런 부분도 저는 당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혹시 후보자 측에서는 따로 국적 검토 같은 걸로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에 따랐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아직 전혀 안 읽어봤습니다. 전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입당 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아까 당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다른 당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 당을 탈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적 변경이고 입당하고 당적 변경은 제 상식으로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후보님 일정 있으시다고 했는데 단식부분을 만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구분을 만나신다거나 지금 어제로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내일이면 등록을 하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논의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상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사실 이제는 뭐 내일이면 또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좀 해왔습니다만 정책 점검 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오랫동안 공직을 해오셨고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해왔던 분이라 앞으로 있게 될 일들, 선거 과정에 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어디 가서 연설도 해야 되고 정책 발표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미루지 않고 이분은 미리분이 항상 준비를 이렇게 쭉 해오신 분이십니다. 당내에서는 김문수 후보랑 추가 협상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득을 하고 오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에서 그런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단독으로 뵙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뭐 기꺼이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망설임 없이 될 겁니다.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실 생각은 없나요? 글쎄요, 하여튼 어쨌든 뭐 만약에 뵈는 기회가 있게 된다면 뭐 무조건 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쭉 하시다 보니까 적어도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늘 지켜봤고 알아왔었고 또 이렇게 대선 출마를 하시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봐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행정을 해오셨던 분이 저렇게 큰 결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에 왜 그랬을까? 저는 한 7, 8일 동안, 7, 8일도 안 됐죠. 5월 2일부터 제가 참여를 했고 오늘이 10일이니까 딱 8일 됐네. 8일 동안 그 전에는 이제 많은 업무상으로 대화를 했었지만 8일 동안 아주 가까이서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대한민국을 변화시켜보겠다. 이게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분한테 내가 지금까지 8일 동안에 들은 모든 걸 다 합한다 그런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깐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보여주는 모든 걸 합한다 그런다면 딱 한마디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신있게 해왔던 행정을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에 행정부처에 있고 국회를 많이 나와서 답변도 하고 다니면서 봤던 우리 정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진짜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다고는 아주 강한 심장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최근에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게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조차도 고쳐져야 되고 이러한 정치를 고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헌법에 있더라. 그래서 바로 자기는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날부터 개헌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정치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정치가 지금 발목 잡고 있고 방해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말하자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개헌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를 바로잡고 그리고 통상이라든가 또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정치를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지금 이렇게 기쁠벅적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구태 정치에 가득 차 있고 그 구태 정치로 인해서 약속도 철석까지 해놓고 안 지키고 그리고 또 뭐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많은 부분을 놓고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말하자면 불가피한 비용 저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양국 가기 위한 하나만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정확해요. 네? 다시요. 태양국 가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하시는 이 단일화를 둘러싼 이 어떤 아니, 본래 그분이 얘기를 여러 가지 내놨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겁니다. 행정부처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대통령실과 청와대가 해왔던 것을 장관을 임명을 하면 장관이 차관과 그 밑에 인사들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것도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청와대입니다. 작은 대통령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중심 국가, 대통령 비서실 중심 국가로 이날 이때까지 해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장관에게 차관 이하 인사를 다 맡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들을 포함한 정치권의 가장 불만이 뭐였었습니까? 소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언론인들과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조나 이런 분들과 그리고 경영인들을 포함한 이런 분들과 2주에 한 번씩 다 만날 정도로 소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정권과 대통령들에게서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그 소통이었는데 총리 시절에 해왔던 걸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때도 기꺼이 하겠다. 이런 소통을 하고 대통령실을 줄이고 아까처럼 권한을 내각에다 다 이렇게 맡기고 하는 것들 그 외에도 아까 통상 부분에 있어서나 이제 국제 말하자면 글로벌 네트워킹에 있어서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후보보다도 그걸 자신 있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라를 바로 세워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를 제가 늘 입고 있습니다. 마칠게요. 근데 지금 정치개혁을 대변인께서도 그렇고 후보께서도 그렇고 첫 순서를 이렇게 많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첫 걸음부터 뭔가 공당으로서의 신뢰나 정치적인 결정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흥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가장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후보로 최종 선출된 사람이 첫날 아니 그냥 양보해갖고 그 다음날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런 단일화 과정을 밟았다고 한다면 아까 여론조사 과정이나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과 당원,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후보를 선출할 수 있었었는데 그런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들이 안 지키고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들을 바로 잡겠다 그 말입니다. 네, 아까 마지막. 4시에 캠프 사무실에서 나경원 의원들이랑 국힘 의원들이 한덕수 후보 만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캠프에서 만남이 있을 예정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네. 자,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일인데 너무 감사합니다.